팟빵 광고의 비밀을 말해드릴까요? 폰에서 배너 보고 눌러도 광고비가 50원 100원 하죠. 근데 팟빵은 오디오니까 상품을 제대로 듣고 인지하는데도 20-30원 하죠. 더 싸네. 게다가 라디오보다도 좋죠. 라디오는 전파니까 리포트가 없잖아요. 몇 명이 들었음이 아니고 추정된 뭐 이런 식이죠. 그러니 광고주는 방송시간 맞춰서 기다렸다가 광고 잘 나오는군 이러고 마는 거죠. 광고주만 좋아하는 광고네. 그러니까 팟빵 광고가 진짜 치밀한 거죠. 리포트를 주니까요. 광고 듣고 구매하거나 사이트로 가는 비율이 60%인 이유가 있는 거죠. 이 정보 누구한테 말한 적 있나? 있겠어요. 이건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사장님과 나만 아는 겁니다. 에드골뱅이 팟빵닷컴이나 02-6903-9261로 접촉해보세요. 안녕하세요. 고영순 작가입니다. 제가 이번에 빅포카의 저자 신현주 박사님과 완벽한 공부법이라는 책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완벽한 공부법은 교육학, 인지심리학, 뇌과학, 행동경제학 등이 밝혀낸 이론을 통해 공부를 과학적으로 접근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수천 명의 학생 및 직장인들과의 상담을 통해 축적된 실전적 노하우가 함께 잘 녹여져 있습니다. 공부의 본질에 그 어떤 책보다 가깝게 다가섰으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공부법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왜 공부를 해야 하는가? 공부는 재능인가 노력인가? 기억은 무엇이며 어떻게 오래 기억할 수 있을까? 영어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는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가? 목표가 왜 중요하며 어떻게 하면 효과적인 목표 설정을 할 수 있을까? 시험 불안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환경 설정을 해야 공부의 효율을 올릴 수 있을까? 메타 인지가 무엇이고 공부에 왜 중요한가? 독서가 왜 필요하고 그 효용은 무엇일까? 직장에서 일을 잘할 수 있는 공부는 무엇인가? 완벽한 공부법은 학생부터 직장인까지 모두가 제대로 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최고의 공부 지침서입니다. 저는 완벽한 공부법이 여러분의 성장을 돕는 최고의 파트너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생 공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퇴사 후 2년 나는 이렇게 살았다 2부 이제 1부가 뭔가 이제 고난의 시기, 역경의 시기 이제 그러면서 그때 많이 컸죠. 이제 굳이 비유를 하자면은 이렇게 나무가 뿌리를 내리는 과정이 아니었나. 뿌리 내리려면 뭔가 땅을 뚫고 막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가다 보면 바위도 있고. 그렇지. 그럼 바위를 뚫던가 돌아가던가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딱 맞네요, 진짜. 나무가. 네, 그때 말씀드린 거 종합해보면 퇴사 후에 벌어질 일들은 대부분 우리가 상상 그 이상이 벌어진다. 아, 진짜. 그래서 만약에 그런 걸 준비하고 생각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준비도 많이 하고 생각도 많이 해야 되지만 그런다 할지라도 무조건 예상 밖의 일이 벌어지는데 그걸 잘 견뎌내야 된다. 그게 뭐 회복 탄력성이 될 수도 있겠고. 예.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2년 차, 이제 1년이 넘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5월 제가 4월 30 날 퇴사를 했거든요. 이제 5월 1일이 작년 5월 1일로 이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때 말한 것처럼 이제 저는 계속 빅포카를 준비하고 있었고 고 작가님은 부모 공부에 지필에 매진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서 예를 들어 어떻게 읽을 것인가와 그 다음에 졸업 선물에서 저희 둘 다 조금만 더 성공했다면은 조금 여유가 있어갖고 그게 더 독이 됐을 수 있고 약이 됐을 수도 있겠지만 모르겠지만 그래도 저는 좀 이게 더 나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정신적으로 여유가 더 있었으면 더 나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무튼 둘 다 망하진 않았지만 엄청난 성공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부족한 결과를 내고 계속 달려오고 있었죠. 왜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작가라는 직업은 돈을 누가 어디서 주지를 않아요.
그냥 하루하루가 내가 밥 먹으면 밥 까먹는 거예요, 진짜. 뭐 사업자나 지금 프리랜서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네. 예, 프리랜서 뭐 회사는 사업가. 여러분 솔직히 아파도 막 그러잖아. 뭐 정신 나간 회사가 많으니까 아프면은 막 눈치 주고 그래도 월급이 그날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날 내 일당을 받는 건데 자영업자는 놀면 끝입니다. 그래서 이제 7월 대망이 여러분 OECD 우리나라가 노동 시간이 되게 많잖아요. OECD 중에서 우리 최고잖아요. 그 이유 중 하나가 우린 자영업 통계가 많아서. 들어가서 그래요. 네. 자영업 노동 시간에 들어가. 여러분 자영업 노동 중에 9시간 노동하신 분이 몇 명이나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없죠 거의. 네. 일반 막 가게 하시면 그럼요. 없어요 시간이. 아니,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게 OECD에서 노동 시간이 우리가 높게 나오니까 우리 역시 야근이 많다 그렇게 하는데 OECD 여러분 야근하는 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건 거의 다 주 40시간으로 넣는 거고 그냥 통계적으로 봤을 때 그 자영업자 시간이 그러니까 멕시코도 또 높거든요. 멕시코 그리스. 네, 멕시코 그리스 다 근데 다 공통점이 자영업이 높은 자영업이 나라다. 높은 나라예요. 네. 그러니까 뭐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뭐 일을 안 하는 건 그건 아니지만 근데- 실제로 그 통계는 실제 자영업 통계가 많이 들어가서 네. 이렇게 나오는 그렇죠. 거예요. 예. 그렇죠. 우리가 여전히 높긴 하지만 없고 뭐 잘못된 야근이나 야근 수당 안 준다가 뭐 워낙 많으니까 뭐 그냥 부려먹는 데 많으니까 그 문제가 있는 당연히 있지만 네. 그래도 근본적으로 그렇게 되게 우리가 엄청나게 노동 시간이 높게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영업. 역으로 얘기하면 자영업은 그렇게 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자기가 뛰는 만큼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영업 사장님들은 막상 매출은 있어도 월급 주고 뭐 주고 하면은 최저임금을 못 받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많죠. 왜냐면 15시간 일했으니까. 그렇죠. 예. 네. 여기도 빈입빈 부입부예요. 그러니까 평균 때리면 100만 원이잖아요. 네. 평균 100만 원이에요. 근데 평균 100만 원인데 따지고 보면 소수가 엄청 많이 벌고 있는 거고 나머지는 많이 망하죠. 100만 원도 못 벌어서 망한 데가 워낙 많으니까. 100만 원이라 남았으면 어떻게 버티겠는데 그것도 못 버텨서 망한 거잖아요. 폐업률이 훨씬 높죠. 그게 현실이죠 지금. 그 다음에 이제 빅포카가 나올 때가 됐죠. 그 전에 에피소드가 또 재밌는 게 있습니다. 제가 빅포카가 좀 빨리 나올 줄 알았는데 그 막판에 황지한 선생님이 이 발음 기호를 포네믹 리스펠링으로 제 발음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그걸로 바꾸자고 하신 거예요. 제가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전 그게 더 마음에 들더라고요. 일반 발음 기호는 뭔지 기호니까 뭔지 모르는데 이 포네믹 리스펠링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거예요. 그냥 영어 알파벳을 그대로 써서 미국인들이 보는 발음 기호더라고요. 저는 직관적이더라고요, 되게. 그걸 다 바꾸느라고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아마 이거 질문하신 분 있는데 답변 됐을 것일 겁니다. 우리 후기에 이거 질문하셨어요. 아, 그래요? 발음기호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그거는 누구나 개나 소나 봐도 이렇게 딱 그냥 알아보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 다음에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은 딕셔너리닷컴 가면은 그 일반 우리 발음 기호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포네믹 리스펠링이 나와요. 그래서 이걸 바꾸는데 되게 오래 걸렸어요. 일반 기호에서. 그래서 근데 이게 출간 끝나면 제가 우리 장인어른 장모님 모시고 제주도로 여행 가려고 예약을 다 해놨었는데 그때 기억나네요. 네. 그래서 이게 안 된 거예요. 이거 할 건 뒤지게 많고. 근데 이거 취소를 그 처남네랑 다 같이 가는 거였고 애기 둘 다 데리고. 그래서 갔어요 일단. 그래서 가서 저는 막 안 다니고 거기서 막 노트북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하는데 그때 이제 또 제가 간 김에 제주도는 또 떨어져 있으니까 겨고지니까 패친들을 또 안 만나볼 수가 없잖아요. 고 작가님한테 말씀드렸는데 패친들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만나서 뭐 맛있는 거 안 먹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주도 가면 뭐가 유명해요? 흑돼지가 흑돼지. 유명해서 거기 우리 패친한테 물어봤어. 어디가 맛집이냐고. 그래서 맛집에 가니까 그게 먹었는데 진짜 되게 특이해요. 삼겹살인데 이렇게 정육면체 같은 거를 이렇게 툭 올려놔요. 이렇게 돼지, 예, 살, 정육면체예요. 그러니까 정육면체 벽돌 같은 거 올려놔서 그 아저씨가 달인이세요. 이렇게 막 슥슥슥 해체 작업을 하면 이렇게 얇아져요. 그러니까 일단은 특이하고 두꺼우면 비싸거든요. 이게 그때 당시 깜짝 놀랐어요. 이게 다 먹고 났는데 몇십만 원이 났어요. 몇십만 원. 4명이서 먹었나 그랬는데 10만 원이 넘게 나왔어요. 10만 원이. 거의 20만 원 근처 나온 것 같아요. 안 먹을 수도 없잖아요. 거기다 대고 내가 또 조금 먹었는데
1인분 더 시키면 그게 막, 한 번 시키는데 막 4, 5만 원이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이게 싸지가 않아요, 그게 흑돼지가 되게, 제주도에서도. 안 시킬 순 없죠, 배고픈데. 그리고 또 맥주도 몇 잔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금방 넘어가더라고요, 이게. 제가 이제는 말할 수 있는 거죠. 당시 이거 말하면 되게 없어 보이는데, 그 당시에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수입이 없었던 시절이라니까. 엄청나게 정신적으로 타격이었어요. 지금이야 뭐 사주면 좀 무난하게 살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없는데 또 우리 제주도 친구들 자주 못 보니까 또 제주도 친구 되게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에요. 그렇죠. 한 분은 저보다 형인가? 근데 그분은 우리 진철님은 형이겠다 나보다. 우도에서 심지어 저 보려고 1박 2일로 온 거예요. 섬으로 올라온 거예요. 메인랜드로 올라온 거예요. 근데 내가 거기다 대고 배부르지 않아요? 이런 개드립 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 돼지는 풍성해가지고 네. 먹자마자 포만감이 네. 느껴지네. 내가 거기서 그런 드립을 칠 수는 없잖아요. 상추 많이 드세요. 아무튼 그런 추억이 있었죠. 그 당시에 저는 이제 제주도를 솔직히 개인적으로 매년 가고 싶거든요. 매년 그게 좀 걷고 쉬고 이러려는 차원에서 매년 가고 싶은데 솔직히 서울 친구들은 볼 기회가 많잖아요. 네. 그 다음에 광역시도 제가 이제 앞으로 1년에 못해도 광역시는 한 2번은 가거든요. 근데 제가 제주도엔 갈 기회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면 또 맛있는 거 사주고 싶은데 얘는 좀 편안한 마음으로 사줄 수 있지 않나. 좀 먹고 살만해졌거든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그 당시 그게 생각이 나갖고 이번에 내려가면 예? 과감하게 요번에 내려가면 흑돼지가 뭐예요? 레인보우 돼지도 사주시. 예? 저는 원래 야 이거 드립 짱이다. 예, 예. 레인보우 되지? 예. 그렇지. 예, 그러니까 저는 원래 12차원 모형으로 예, 막 예. 돼 있어가지고. 원래 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특히 그게 이제 어느 날 보면 이게 좀 습관이 된 건데 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삼성 나와가지고 네. 돈도 못 벌고. 돈도 못 버는데 집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애는 있고. 예. 아니 여러분 그 가장 아실 거예요.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어요. 그럼요. 그게 용돈 아니, 받고 사시잖아요, 다. 다 용돈 받고 살고 얼마 썼는지 다 검사 받는데요. 그러니까, 그게 예. 왜냐면은 그 내 돈이 아니잖아요. 그게 우리가 같이 그 뭐지? 가족이잖아요. 가족. 그렇죠. 예. 우리 와이프도 얼마나 아껴 쓰는데 우리 네. 와이프는 전 진짜 우리 와이프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와이프 얼마나 이거 뭐 한 거 팔고 그런 거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요. 책은 사줘야 되는데 알죠? 애기들 책 되게 비싸잖아요. 비싸죠. 작가님. 예. 근데 또 우리가 공부하고 부모 공부도 다 읽었는데 그래서 엄마 아빠가 책을 많이 읽어줘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책이랑 친한 환경을 조성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누가 준 거 판다 그러면은 둘이서 막 출동해갖고 사오고 막 그러는 거예요. 막. 비슷하네. 예. 예. 그래야 많이 살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냥 새 걸 사면 너무 비싸요. 진짜 애기 책은. 그 다음에 애기 책은 그러니까 많이 사는 게 장. 그리고 뭐 이렇게 변별력도 별로 없어요. 비싼 거랑 싼 네. 거랑 그 차이가 없어요. 그 다음에 애기 예. 책은 키워보시면 아시겠지만 금방 찢어지고 금방 그렇죠. 들어집니다. 예. 그래서 비싼 거 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예. 운 좋게 엄마인데 책만 샀다가 책 짱 박아 놓으시고 나중에 그거 폐품 처리하시는 분들 만나면 우리가 깨끗한 걸 얻을 수가 있죠. 그렇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제주도에서 갔다 올라와서 빅포카를 냈죠. 근데 이 빅포카도 그냥 낸 게 아니에요. 진짜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로크미디어는 판타지 무협을 전문으로 하는 출판사입니다. 거기서 무슨 단행본도 못하면서 단어장을 낸다니까 우리 이사님 후배들이 와갖고 이사님 지금 제정신이에요? 형 제정신이에요? 저기 서점 가봐요. 서점 단어장이 몇 개 있나? 이 새끼 사기꾼 아니에요? 막 그랬대요. 진짜로. 그럼 우리 이사님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신 박사님, 내 후배들이 이쪽 교육 쪽에 전문가인데 영어 출판 전문가인데 뭐뭐 출판사라 알죠, 신 박사? 오, 거기에 걔가 팀장인데 나는 이사고 걔는 팀장인데도 나보다 밑에 부하 직원이 더 많다고. 그냥 워낙 큰 출판사라서. 어딘지 알겠네요. 네, 그래서 예. 그러니까 어림도 없다는데 그래서 되게 막 낯빛이 어두워져서 오셨어요.
그럼 솔직히 거기에 저도 흔들리죠. 불안하죠. 진짜 안 되나 그런 생각도 들고. 진짜 이게 될까 안 될까. 내 인생 걸고 나온 건데. 뭐 이거 뭐 망한다고 뭐 굶어 죽지 않겠지만 그래도 이걸로 뭔가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아무튼 빅포카가 이제 세상에 나왔습니다. 나오니까 잘 됐어요. 잘 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잘 됐죠. 예, 동이 났어요. 동이.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 출판 역사상 단어장으로는 제일 높은 랭킹까지 2위까지 올라가 봤거든요. 그렇죠. 2위. 예. 그다음에 1일 베스트도 몇 번 해보고 우리나라 출판 역사상 단어장 1일 베스트 해봤을 때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다음에 뭐 이제 대만 수출도 하고 일본 수출도 하고. 근데 되는 게 그냥 잘 된 게 아니라 또 서점에 기어 나가고 여러분 만나서 악수하고 응원하고 그 단어장 그거 단어 가리는 책갈피 만들어서 나눠드리고 또 지방에도 다 가고 그러니까 진짜 농담 안 하고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그 다음에 이게 적당히 잘 되면은 안티가 안 붙거든요. 이제 조금씩 잘 되니까 이제 전문가분들 영어를 가르치시는 전문가분들 중에서도 좀 이렇게 학구적인 분들이 태클을 걸기 시작하는 거. 예문이 없어서 안 된다고. 이게 무슨 의미냐고. 근데 뭐 딱히 뭐 저는 반박할 이유도 없었어요. 뭐 이 단어장이 뭔지도 모르시고 제가 볼 때 그 몇법칙이 뭔지를 모르셔갖고 계속 뭐 몇법칙이 뭔 상관이냐 그러는데 엄청나게 여러분 상관이 있습니다. 뭐 구구절절 설명드렸으니까. 세상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모르겠어요. 그분들한테 더 이상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겠고 아무튼 그러니까 막 안티도 튀어나오고 막 요청도 많고 막 너무 빠르게 돌아가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제가 그 고 작가님이랑 그 다음 책 촬영하려고 그 김치찌개 먹으러 갔다 제가 김치찌개에서 막 울었어요. 너무 힘이 들어갖고. 너무 힘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막 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이 든 거예요. 그다음 이 압박감도 너무 큰 거예요. 진짜 그다음에 뭐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고 맨날 쪽지는 5, 60개씩 오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맨날 그 질문은 맨날 들어와요. 제가 실력 이 정도인데 어드밴스만 사도 될까? 이 질문은 맨날 들어와요. 진짜 거의 한 2, 30개씩 맨날 들어와요. 그다음에 20개씩 또 들어오는 거. 공무원 시험 준비인데 이거 되나요? 그냥 계속 들어와요. 계속. 그냥 그 답변하기도 힘들고 진짜 쉴 시간이 없어요. 쉴 시간. 진짜 내가 성공을 꿈꿨지만 이 성공의 무게라는 게 이렇게 무겁구나. 진짜 그걸 처음 깨달았어요. 진짜. 이게 성공도 준비가 안 되면은 그냥 어떻게 보면 이렇게 행운이잖아요. 준비가 안 된 사람한테 행운이 오면은 이게 진짜 그건 것 같아요. 별똥벌 떨어지면 소원 빌잖아요. 여러분 집에 별똥벌 떨어지면 여러분 집은 개박살 나거든요. 딱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이 멀리서 보니까 아름다웠지만 이 별똥벌이라고 소원 빌고 아름답다 별똥벌 왜 안 떨어지냐 이랬는데 우리 집 별똥벌에서 우리 집이 폭발하는 거예요. 그 조그만 거 하나 떨어졌다고. 그러니까 이게 와 진짜 보통 힘든 게 아니구나. 그 다음에 모든 출판은 여러분 그 최대 성수기가 있고 자연스럽게 소멸이 됩니다. 어느 정도. 뭐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뭐 어떤 책도 뭐 베스트셀러를 특히 요즘은 주기가 더 짧아져 갖고 빅포카 같은 경우는 운이 좋게 이제 스테디셀러가 됐는데 근데 그게 있어요. 또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빅포카는 진짜 단어장인데 맨날 5위 안에 있었어요. 우리 이사님도 이제 너무 신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간은 어떤 동물이다? 적응의 동물. 이제 이게 5위 밑으로 떨어질까봐 겁이 나는 거예요. 우리 이사님은 진짜 신경 쇠게 걸렸어요. 우리 이사님 그 얘기를 하더라고. 왜 연예인들이 마약 먹는지 이제 알 것 같다고. 옛날에 자기가 모르면은 그냥 연예인이 마약 먹었다고 뭐 이런 얘기 나면 뭐 힘들어한다 그러면 미친 새끼들 돈 많이 벌면서 뭐가 힘들어 이랬는데 안 팔리다가 이렇게 손이가 내려가는 게 보이니까 그런 걸 처음 경험해봤잖아요. 확 올라갔다가 쭉 내려가니까 그런 이제. 거를 웬만해서 경험해서 없을 거 아니에요. 와 이게 적응을 해버린 다음에 내려가니까 이 손실의 고통은 딱 우리 고 작가님 다 알려줬잖아요.
손실의 고통은 진짜 그 이득의 고통 기쁨보다 기쁨보다. 몇 배 커요. 몇 2배에서 2.5배. 몇 배 커요. 저는 솔직히 2배도 넘었던 것 같아요. 그게 평균이니까요. 어떤 사람은 안 그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솔직히요. 근데 저는 그 가우시에서 좀 오른쪽으로 벗어났던 것 같아요. 한 4-5배 컸던 것 같아요. 와, 근데 없이 살았잖아요. 왜냐면은 이거 끝나면 저한테 또 누가 월급 줘요? 안 준단 말이에요, 더 이상. 고 작가님 뭐 누구보다 잘 아시잖아요. 진짜 그렇게 해서 진짜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했죠.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여기서 제가 배운 거를 굳이 여러분이 어쩌면 느낄 수도 있는 거지만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기회가 오면은 그게 여러분한테 기회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 그게 여러분을 불행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걸 또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성공을 만드는 거는 생각보다는 쉽습니다. 근데 성공을 유지하는 거는 진짜 피똥 싸기 어려운 것 같아요. 진짜 뒤지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게 되게 힘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그래서 저는 그렇게 쭉 모니터링을 했어요. 내 책을 뭘 좋아했고 내 책을 사람들이 뭘 싫어했나. 뭐 좋아하는 건 우선순위 깔끔하고 작았고 디자인도 예뻤고 그 다음에 뭐 수능 때 외워봤는데 다 잘 맞았어요. 뭐 다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뭐 악플이나 부정적인 거에 99%는 예문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돈은 안 되지만 멀리 보고 제가 황희 선생님한테 비용을 지불을 하고 어때요? 만든 거예요. 예문을 다. 되게 무한도전 같으면 장기 프로젝트예요. 황희 선생님이 틈틈이 그 단어를 다 엮어갖고 스토리를 만들어서 어드밴스드가 끝났고 지금 이제 코어도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세상이 바뀐 거죠. 옛날에는 출판이면 출판으로만 끝났는데 이제는 에디셔널한 아이템은 이런 어떤 플랫폼을 통해서 공급을 할 수가 있잖아요. 더 좋게. 그러니까 애프터 서비스 하는 거죠. 그다음에 우리 황재환 선생님은 꾸준하게 그 단어 교실 하고 해주시고 계시고 황재환 선생님 요즘에 단어 교실 안 나오는 이유가 황재환 선생님이 좀 제일 중요한 부분 500에서 1500번까지 그 예문을 통으로 만들어주고 계세요. 그거는 코어에서 왜냐 워낙 그거는 학교에서도 많이 쓰이고 입시랑도 관련되고 그래서 그거는 좀 더 국내 사정에 맞는 분한테 제가 또 입시 전문가시니까. 입시 전문가 왜냐면 강남에서 잘 나가시거든요 요즘에.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만족도가 다 높아지고 그런 거가 제가 후기를 하나 봤어요. 참 일단은 뭐 우선순위라서 너무 마음에 들었고 근데 예문이 없어서 아쉬웠지만 계속 그걸 팟빵으로 공급해주고 뭐 인생 공부에서 뭐 카드 뉴스도 해주고 그런 거 보면서 참 책 하나 던져놓고 너 혼자 알아서 해라 그런 거 같지 않아서 너무 좋아 보인다고 참 뿌듯하더라고 그런 얘기 들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 한 가지 동기만 있는 게 아니니까 당연히 저희가 책은 저희의 생계이기 때문에 돈을 벌어야 되는 당연한 그렇죠. 거고 근데 단순히 그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어떤 기능들이 있잖아요. 역할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최대한 다 하는 것이 목표니까.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저랑 고영성 작가님은 광고를 하죠. 빅보카도 하고 부모 공부도 하고 완벽한 공부 마케팅을 하죠. 근데 완벽한 공부에 아주 가끔 그런 글이 달려요. 마케팅을 왜 이렇게 하냐고. 옛날 같으면 제가 성질 더러울 때는 그 비아냥거리는 댓글을 달아요. 아주 논리적으로 숨도 안 본바 숨 막히게. 제가 그래서 그 타임라인을 들어가 봐요. 예? 현대자동차 다니시는 분이더라고요. 그럼 저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현대자동차 마케팅 왜 하냐고. 저는 솔직히 거의 그렇게까지 갈 수 있어요. 우리 책은 좋기라도 하는데 현대자동차 좋기라도 하냐고. 외국에서는 싸게 팔고 우리나라 국민도 후려 단가 쳐먹으면서 왜 마케팅 하냐고. 그런 데서 사원하니까 참 뿌듯하시겠어요? 그러면 그 친구는 할 말이 없는 거 거기다 대고. 우리는 무료 컨텐츠라도 얼마나 많이 뿌리는데요. 우리가 구독료를 받아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거기다 대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런 말 할 생각 1도 없어요. 진짜. 왜 마케팅을 왜 광고를 해요? 꺼지라 그래 저는요. 그럼 내 딸 기저귀랑 내 딸 밥 우둔쌀 120g씩 내가 사서 맨날 갖다 줘야 되는데 그거 누가 해줄 건데 우리 결이 학교 가면 학용품 누가 사줄 거야? 여러분이 사줄 거야? 아니잖아요. 그냥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 1편에서 얘기했지만 대중은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호의적이지가 않아요. 어떻게 보면 뻔한 거 같잖아요. 왜 광고하고 난리냐고.
근데 여러분 그러면 KBS에다가 왜 광고하냐고 난리냐고 연락해보세요? 안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거에서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툭툭 뱉는 게 대중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다시 빅포카 뒤로 후루룩 이제 다시 돌아갑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고 작가님 부모 공부가 남았죠? 부작가님도 이제 열심히 해갖고 고 작가님이 이제 또 잘 됐어요. 오히려 부모 공부는 진짜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잘. 훨씬 잘 됐어요. 진짜 놀라울 정도로. 그럼 아니나 다를까? 제가 아까 말했죠? 잘 되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뒤지기 힘든 거예요. 진짜 신경이 곤두서야 돼요, 사람이. 신경이 곤두서. 신경쇠약이 이래서. 예, 신경쇠약이 이래서 오는구나. 그거를 앞에서 제가 하는 걸 봤어도 어쩔 수가 없어요. 전 또 그때 뭘 했었냐면 20일 연속 강의를 했잖아요. 네. 원래 제 강의도 이렇게 되게 힘들어하는데 예, 그러다 20일 연속 강의를 이렇게 하니까 20일 연속 강의 다 무료였거든요. 예, 무료로. 예. 그것도 막- 막 인천, 서울 돌아다니면서 강남 갈 때는 진짜 피똥 싸게 했죠, 진짜. 10시에 해야 되기 때문에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준비해가지고 왜냐면 이게 일단 막히니까 이게 진짜 일찍 갔었어요. 준비를 해서 갔던 경우 많았죠. 그때 내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너무 고 작가님 힘드니까 눈에서 고름이 이렇게 나와갖고 막 눈곱이 계속 꼈었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고름이 계속 나오니까 눈곱이 그냥 자고 일어난 그런 눈곱이 아니라 고름이 계속 여기 끼는 거예요, 눈에다가. 그래서 맞아요. 그 계속 고름을 뗐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진짜 반병신이에요, 진짜.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원했던 결과예요, 솔직히. 근데 고 작가님도 저도 이론으로만 알았지 거기까지 성공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우리가. 그냥 그거랑 똑같아요. 진짜 산악 가면은 에베레스트산 올라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당연히 좋겠지만 산소가 그렇게 부족하다는 거는 진짜 생각도 못 했다는 거, 진짜. 말로만 알았지. 알았죠. 근데 와, 생각보다 호흡도 빨라지니까 산소통에 있는 산소도 더 빨리 떨어지고 그러는 거였어요, 진짜. 그러니까 이게 너무 힘들구나, 이게 정점에 올라간다는 게. 그다음에 정점에 올라가면은 여러분 그 공을 갖고 여러 이권들이 또 치고 들어옵니다. 내 공이네 네 공이네 이렇게 싸움이 납니다. 그런 거가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진짜. 다 내 탓, 잘못된 거는 너 탓이라 그러고 잘 되니까 다 내 덕이라 그래요. 그렇죠. 우리가 이걸 또 인간 드라마를 보면서 눈앞에서 진짜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어렵구나. 그래서 진짜 고 작가님도 너무 힘들었죠. 그래서 고 작가님이랑 저랑 둘 다 그러니까 한 5배, 10배 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판매로만 봐도 그렇게 성장을 해서 이제 우리가 원래 준비했던 그냥 이게 잘 돼서 오히려 시간이 더 짧아졌던 거죠. 계속 준비는 했지만 막상 이제 글을 쓰는 데는 또 생각을 하는 거랑 글을 쓰는 거랑은 다르거든요. 이제 그 완벽한 공부법 지필 모드로 들어가죠. 그때 진짜 그 여러분 출판 그 시즌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12월 말부터 여러분 본인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언제 책을 많이 사나. 뭔가 연말이나 연초에 많이 사거든요. 결심하면서. 판매량이 최고 높죠. 예. 그래서 그 전에 내야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 어쩔 수 없었어. 그래서 1월에 나왔어. 그러면은 그 판매 최고 시즌을 놓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500건 팔 거를 400건밖에 못 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안에 지켜내려고 시간은 정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뭐 교정 보고 뭐 하고 디자인 잡고 공장 가고 하는데 또 한 3주가 걸려요. 그것도 우리는 막 진짜 막 병렬로 처리를 막 원래 기존대로 하는 대로 안 하고, 왜냐면 최대한 시간을 더 많이 들여야 공이 더 고퀄리티 책이 나오기 때문에 기존의 대로 안 하고 막 이거를 미리 이거는 디자인은 뭐 미리 해놓고 막 하여튼 병렬로 동시 처리하려고 엄청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막 출판사랑 싸우고 막 그렇게 해서 어떻게 돼요? 준비 들어갔는데 진짜 그 당시에 이제 고 작가님을 기억하면은 초인처럼 썼어요. 책을 초인처럼. 알파고가 책 쓰듯이. 진짜. 그 다음에 되게 여기 또 환경 설정하면 또 얘기 나와야 되는데 어때요? 여러분 막 애기는
컨트롤이 안 됩니다. 아직도 겸이는 애기거든요. 말도 잘 못해요, 겸이는요. 그럼 겸이가 아프기도 또 아팠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닌가. 애기 아프면은 지금 지필이 문제 애기가 아픈데 애기 막 들쳐갖고 병원에 가야죠. 그래서 어때요? 고 작가님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책을 온전하게 쓰는 점심 집중을 막 진짜 막 진짜 공중부양할 정도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새벽 막 4시에 일어나서 책을 썼어요. 4시에 일어났죠. 네, 4시에. 네. 여러분 4시에 일어나서 뭐 하라면 할 수 있어요? 못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왜 그거 아니면 책이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막 읽고 이런 거야 뭐 조금 시끄러우고 애기가 울고 뭐 틈틈이 하겠는데 쓰는 거는 틀리면은 끝나는 거니까 고작님 계속 새벽에 일어나서 하는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서. 진짜 이렇게 책을 쓸 수 있구나. 진짜 고 작가님의 의기투합해갖고 그 다음에 진짜 저는 살면서 했던 것 중에 가장 베스트 팀워크였던 것 같아요. 진짜 뭐라 그래야 되지? 조던과 피펜 이런 거보다 더 대단한 건데 이게. 진짜 이게 수아진? 아니 이거 옛날 얘기인가? 남철 랑설랑보다 훨씬 더 뛰어난 건데 이게 듀스보다 더 뛰어난 거 이게 뭐라 그래야 될까? 이게 진짜 혼연일체가 돼서 너가 나고 내가 너다 이런 식으로 진짜 일을 하는데 진짜 클라우드 컴퓨팅? 진짜 이게 뇌가 공유된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초유기체. 진짜 아니 이게 공유된 것 같아갖고 막 진짜 대단했었어요. 진짜 그때 막 진짜 대단했었어요. 이게 그리고 시간은 없고 결과는 내야 돼서 이 팀워크라는 건 여러분 배려심이 높으면 높을수록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때 칠판에 70% 이상은 고 작가님 당당하기 때문에 우리의 NG는 고 작가님이기 때문에 고 작가님이 포기를 할 수는 없어요. 제가 포기를 하기 때문에 그때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미 글을 다 썼어요. 그 다음에 이제 버릴 건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플로우에 안 맞는 거는 버릴 건 버리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써도. 아까워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고 작가님이 넘기면은 제가 왜냐면은 여러분 해외 우리도 이제 어쩔 수 없이 사례가 그 사회과학 연구 해외에서 많이 다니까 우리도 핵심 사례는 사회서죠. 우린 최대한 국내 사회로 그거를 리플레이스 하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멘토링이나 이런 거 회사 다니면서 느꼈던 걸로 다 그걸 이제 넣는 거예요. 그거를 인베디드 시키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요. 그게 진짜 뭐라고 표현? 이렇게 태극권에서 이렇게 물을 흐르듯이 진짜 이렇게 진짜 예? 진짜 그런 식으로 정말 이게 잘 아트로 맞아서 떨어져서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제 출판을 8번 했잖아요. 책이 좀 기적적으로 나왔어요. 네, 기적적으로. 그 시간에 그거를 한다는 건 되게 거의 좀 거의 불가능했는데. 우리 입장에서야 네. 뭐 1월에 2월에 낼 수는 있는 문제지만 제가 그랬잖아요. 저랑 고 작가님 애기 아빠라니까요. 우리 가족을 먹여 살려야 돼요. 당장 저 지금 전세를 다음 달에 옮겼는데 죽겠어요. 그것 때문에 전세금은 올랐고 진짜 그게 현실이에요. 현실. 그게 뭐 우리 여러분들한테 맨날 멋있게 무슨 뭐 동기부여 얘기하고 지금 당장 집에 가면은 어이씨 이거 어떡하지? 그거 보험은 자대로 나가나? 갑자기 어저께는 또 그 통장에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잔고가 잘못돼 있어갖고 그 보험료가 지불이 안 된 거예요. 그런 거 걱정하는 게 우리예요 요즘에요. 똑같죠. 예. 예. 그냥 그런 거 티 안 내려고 그냥 여러분도 힘드니까 우리가 거기서 맨날 좀 힘들어 죽겠어요. 전세금 없어요. 집값 비싸요. 못 사요. 뭐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 뭐가 이 방송 누가 듣겠어 이걸요. 그런 건 참아내고 우리가 여러분 이제 격려하고 독려하고 그런 것만 얘기해야 돼서 그런 거 얘기 안 했지만 현실은 우리도 그냥 불쌍한 애기 아빠입니다. 똑같지 뭐. 예. 예. 그래서 책은 잘 나왔어요. 이제 그 다음부터죠. 이제 나왔으니까 아주 둘이서 아주 자만이 쩔었죠. 끝났어. 이 정도 책은 없어. 끝났어. 책 내용 아직도 자신 있는데 끝났어. 막 이제 막 인터뷰할 준비하고 막 이제 난리 났어. 예? 그래갖고 우리가 마케팅 플랜을 엄청나게 짰는데 뭐 이거 몇 번 얘기했으니까 바로 결론으로 망했죠. 간단해서 좋네. 예, 망했어요. 예. 그러니까 핵심 우리 준비를 진짜 많이 했어요. 예, 근데 망했다. 음. 아까 일부 얘기랑 연결되네요, 그렇죠? 네. 최선을 다했지만 성공을 못할 수도 있어요. 특히 고 작가님이랑 저랑 인정하는 게 앞에 성공이 독이 됐어요. 거기서 완전 독이 됐죠. 지식의 축적이 아니었고 그게 우리 지식의 저주였어요. 그렇죠. 그냥 그게
부모 공부는 육아라는 특수성, 빅보카는 단어장이라는 특수성이지 책의 보편적 특수성이 아니었는데 그거가 똑같이 완벽한 공부법에 적용될 거라고 아주 찰석같이 아주 의심조차 안 했죠. 아주 깝쳤죠. 아주 신났죠. 둘이서 깝을 치는데 진짜 예? 예? 진짜 예? 진짜 와 진짜 이렇게 깝친 적도 없었던 거예요. 진짜. 그래서 재밌었던 게 우리 이제 강의 때 신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토요일 강의 3월 25일날 했던 강의여서 그때 우리 이제 거기 500명 분하고 네. 같이 했었죠. 그때 이제 제가 저희 딸이 예. 학교에서 속담을 속담을 배우는데 그날의 속담이 그날의 속담이 뭐였냐면은 빈수레가 요란하다. 네. 아주 둘이서 완전 요란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얘기하는 것 네. 같다. 교리가 와서 무슨 그런 촌철살인 우리한테 그렇죠? 그러니까 아빠 빈수레가 요란하대. 아이씨, 그래서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잖아요. 우린 여기 투자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출판사에서는 또 결과가 안 나오니까 내색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당장 적자로 막 꼬라박기 시작하니까 왜냐면 우리는 진짜 잘하려고 디자이너도 비싼 사람 쓰고 진짜 열심히 준비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뭐 둘이 뭐 유명한 사람이 아니기 네, 때문에 뭐 당연한 거죠. 유명세- 여러분이나 우리 좋아해주고 그렇죠. 알죠? 어디 나면 아직도 몰라요 우리. 모르는 사람 뭐 태반이에요. 네. 그래서 아무튼 막 게시물 막 이거 터지면 막 게시물 빵 터져서 막 바이럴 막 되면서 막 오늘 막 1위 막 죽었어. 1위는 개뿔 그죠? 그러니까 출판사는 이제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이제 이게 여기서 적자가 크게 터지는구나. 드디어 그 후배들이 말했던 그 현실이. 우려가 현실로 되는구나. 진짜 제가 말했잖아요. 김훈 작가님이 제 진짜 제일 존경하는 작가 중에 하나가 김훈 작가거든요. 55,000권 찍는데 일세를 우리가 4만 권 찍었어요. 그거는 미친 거였어. 여러분 그게 다 재고면 돈이에요. 창고 사용료를 내야 되기 때문에. 책도 오질나기 두꺼워. 예, 책은 또 그 김훈 작가님 거보다 훨씬 크고 두껍기 때문에 분량으로 따지면 김훈 작가님 55,000권 우리가 더 많아요. 근데 우리 책은 여러분 그 뭐 해자 도시락이라고 하죠. 네. 김 기자님 해자 책이에요, 솔직히. 왜냐면 건수 대비 금액을 따지면 정말 우리가 싼 네, 거예요. 네, 요즘에 최근에 누구 책 보니까 뭐 400페이지 얼마인데 뭐 22,000원 받더라고 책을. 예, 누구 책은 200 몇 쪽인데 16,000원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저희는 500페이지가 넘거든요. 예, 예. 2만 원이 안 넘고. 예. 예. 아무튼 그렇게 해서 여러분 그럼 인생 끝나나요? 아니죠. 일단은 여러분 대수의 법칙이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책에 자신이 있었거든요. 왜? 우리가 고 작가님이 저는 아닌데 고 작가님 웬만한 진짜 사회각선 다 읽었어요. 다. 공부라는 붙은 책은 다 읽었어요. 다. 우리 거보다 좋은 책이 없다고 확신을 했거든요. 그러면 어때요? 대수의 법칙. 뒤지게 더 달려야죠. 그 다음부터 준비 안 된 거를 얼마나 열심히 쓰기 시작했는지 몰라요. 진짜. 그때 거의 잠을 안 잤던 것 같은데. 진짜 잠을 안 자고 계속 글만 쓰는 거야. 계속. 진짜 새벽에 통화하고 채팅하고. 책 하나 더 쓸 기세로 쓰는 거예요. 진짜. 계속 글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다시 그렇게 하라 그러면 못 할 것 같아요. 하고 싶지 않아. 다시 하고 싶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10개 중에 우리가 글을 썼던 것 중에 2-3개가 여러분의 마음을 울렸어요. 공감을 확 시켰어요, 진짜. 그 다음부터 이제 책이 빵빵빵 터지기 시작했고, 진짜 책이 정점을 이뤘을 때는, 여러분, 진짜 사람은, 고 작가님이 맨날, 우리 책에도 기브앤테이크가 나오잖아요? 이제 요약 심화에다가, 진짜 여러분 이타적 기버가 돼야 되는 게, 제가 알려드릴까요? 대박이 나는 게 언제냐면은, 이수역에서 무료 강연을 한 다음에 그 영상이 진짜 어때요? 그 많은 분들의 그 바이럴이 엄청 많이 됐어요. 그렇죠. 그거는 솔직히 그냥 저는 뭐 판매보다는 이미 거기 온 사람들은 다 산 사람들이고 그냥 뭐라 그럴까 커피나 한 잔씩 사주면서 그냥 다짐이나 하자. 그러면서 언제 진짜 이 성공이 어떻게 유지가 됐냐면은 이거를 실천한 여러분의 성공 얘기들이 막 퍼지기 시작했어요.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심지어 우리는 찾아갔어요. 너무 대단해서 인터뷰하러 목련아형 같은 경우에는 목련아형 알바하는 카페에 찾아가서 인터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막 누군지도 모르는데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 개발자 서평. 그 개발자 분이신데 막 너무 구구절절하게 글을 잘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플이 나올 수도 있고 뭐 선플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선플이 막 쏟아지기 시작하면서 이 시동이 오래 걸렸지만 시동 거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어떻게 돼요? 폭발하기 시작했어요. 폭발. 그러면서 또 고 작가님이 옛날부터 저한테 말한 게 이거가 되면은 내가 한 50강 정도 강의를 찍는 게 목표라고 그러면서 뭐 그런 거는 유료화할 필요도 없고 무료로 좀 책 안 읽으면 어떠냐고 이런 거라도 보면 사람들이 좋지 않냐. 옛날부터 이런 걸 하고 싶었는데 자기가 버틸 방법이 없어서 안 한 것뿐이라고. 그걸 하니까 장비도 별로 없어. 네, 장비도 없었고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근데 어떻게 돼요? 그거에 또 사람들이 감동을 받기 시작. 너무 고맙다고. 너무 고맙다고. 그 다음에 또 예전에 성공한 것 중에 우리가 계속 저희가 유지한 건 뭐예요? 서점에서 여러분 만나는 것들. 이제 이름도 아는 애들이 많아요. 제가 서점에서 이제 1000명을 넘게 만난 거예요. 근데 돌이키고 보니까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다 서점토에 나왔던 친구들이 좋은 평도 써주고 더 많이 바뀌고. 요번에 완벽한 공부법 서점 투어 갔는데 야 너 누구야? 너 4점 넘어야 돼? 저 4점 넘었어요. 야, 쟤 4점 넘었단다. 저도 4점 넘었는데요? 오늘 앞에 온 애 2명이 4점 넘었어요. 저도 4점 넘었어요. 오. 연속으로 3명이 4점을 넘었다는 거예요. 대학생 친구분들이. 그러니까 움직이고 실천하는 분들이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 또 좋은 얘기를 써주고. 이게 선순환이 걸린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책 이렇게 좋습니다. 실천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그러니까 그런 걸로는 성공할 줄 몰랐거든요. 우리가 엄밀히 말하면 그 이수 강연은 저희 마케팅 있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있지도 않았어요. 그 그냥- 플랜 뭐 우리 그냥- 적어놓은 게 있거든요. 연말 팬 서비스. 그거가 그다음에 그것도 방송으로 찍을 계획도 없었는데 그거는 우리 이윤구 대표가 우리 체인지 그라운드. 이 체인지 그라운드 이윤구 대표가 영준이 형이랑 우리 신 박사님 강연은 한번 찍어봤으면 좋겠다고 자기가 임의로 찍은 거예요. 좀 뭐 찍으면 찍고 말로 그래. 저는 심지어 찍지 말자 그랬어요. 그거를 찍지 말자 그랬어요. 그거를 뭘 찍냐고 그거를 뭐 욕이 나고 그러는데 욕을 편집을 잘해줬더라고요. 욕 엄청 하잖아요 거기서. 근데 그냥 진짜로 그게 돌이켜보면 얼마나 웃겨요. 그거는 마케팅 플랜에도 없었고 그냥 약속한 거고 내가 친구들 커피 좀 사주고 싶다. 그렇게 하니까 잘 되는 거예요. 진짜 한 치 앞도 몰랐던 거죠. 한 치 앞도. 그게 비즈니스 같아요. 예. 다시 돌이켜 보면, 그러니까 이제 계획은 중요하지만 계획이 잘 맞아 떨어질 수도 있겠죠. 예. 그런데 거의 대부분은 제대로 떨어지지도 않는 것 같아요. 예. 중요한 거는 그 순간에 닥쳤을 때 어떻게 적응을 하고 어떻게 대응을 하냐가 가장 핵심인 것 같고. 계획대로 안 됐을 때 오는 어마어마한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내가 극복하고 오히려 그거를 발판 삼아서 내가 어떻게 생산적으로 바꿀 수 있을 것인가. 그게 되게 중요한데 그래서 또 말씀드리면 그전하고 전편하고 연결된다면 이상한 아저씨 쫓아가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상한 아저씨. 그게 큰 것은 뭐냐면 같이 누구랑 일하는 건 되게 중요하거든요. 진짜 중요해요. 그때 저희 둘이 어떤 얘기냐면 우리 둘이 아니었으면 멘탈이 이제 붕괴돼서 그냥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저희가 어떤 일 구상만 한 게 아니라 서로 속 얘기도 다 하고 힘든 거 얘기 다 하지만 결론은 잘할 수 있다. 에이. 해내자. 둘이서 죽을 것 같다 얘기했는데 결론은 잘하자. 엄청 동기부여를 열심히 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혼자 하면은 일어나기 쉽지 않았을 텐데 함께해서 대화를 그렇죠. 하고 격려하다 보니까 다시 힘이 생기고 그렇죠. 그래서 내가 누구랑 하느냐도 되게 중요하고 거기서 누구랑 하느냐에 따라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을 때 그거를 잘 극복할 수 있냐 하지 못하느냐의 큰 변수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비즈니스를 할 때는 일단 예측대로 되지 않다는 건 확실한 것 같고 중요한 건 확실히 어떻게 대응하느냐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생산성으로 바꿀 줄 아느냐, 그래서 무너지지 않고, 그리고 누구랑 함께 하느냐,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예. 그게 참 저희가 뭐 이렇게 얘기했지만 다음에 또 저희는 이제 작가님 계속 이제 출판하고 또 이제 신 박사님은 또 사회적 기업으로 여러 가지 일하면 또 가시밭길이에요. 또 뻔해요. 그렇죠. 또 예상대로 안 될 게 뻔해요. 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또 스트레스 받을 거예요. 그렇죠.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네. 근데 그거를 대신 이제 이게 몇 번, 두 번, 세 번 이제 겪다 보니까 이제 예측을 이제 가니까 예측 못한 상태에서 당하는 거하고 예측 못한 상태에서 뒤통수 맞는 거하고 그래 알았어 알았어 역시 그럼 다르니까 또 예. 그게 아니라 완벽한 공부법이 이제 그 후 바뀌었어요, 세상이. 한 번 성공일 때는 운이겠지. 그런 사람들이 두 번 성공하니까 제법이네 이걸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이미 자기 분야에서 자리를 잡으신 분들이 저한테 연락을 많이 해요. 네. 같이 일하자고. 인성도 좀 좋으신 분들이. 근데 저는 항상 1번을 보는 게 인성입니다. 인성. 롱런 하려면 이 사람이 사람 댐댐이가 안 되면 절대 안 되거든요. 그런 댐댐이가 된 분들이 이제 저한테 연락을 많이 해요. 그래서 지금 일을 많이 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한테 제가 하는 게 그거예요. 제가 성공시켜드리겠습니다. 제가 성공시켜드릴 테니까 나중에 기부 많이 하세요. 제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차피 부자 되면은 먹고 죽을 만큼 벌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뭐 그거 무덤에 싸갖고 갈 것도 아니고 벌 때 많이 기부합시다. 제가 그렇게 하니까 거기서 예스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기부 많이 하겠다는 거예요, 본인이요. 고 작가님이랑 저랑 벌써 책 기부한 게 1000권이 넘어요, 여러분. 그냥 생것만 해도 1000권이 넘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1000권이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충 가격 평균으로 쳐도 2천만 원 정도 돼. 2000권이 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사실 이렇게 기부를 한다는 게요. 근데 이거는 저희가 한 건 아니고 옛날에도 저희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한 명 한 명 뜻을 모아서 저희는 뭐랄까 어떤 실행자일 뿐이죠. 저희가 한 건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은. 그렇지만 진짜 이거 옛날에는 우리 입에 풀칠하기도 바빴지만 그래도 계속 꾸준히 했거든요. 그리고 당장 얼마나 좋아요? 고 작가님이 옛날에 스토리 펀딩에 성공하신 적이 있어요. 그 이제 많은 분들이 후원을 해주셨거든요. 그거를 이제 저희가 그 강남 보육원에 우리 허갑재 친구 이제 멘티인데 멘토로 가는 거죠. 그 친구를 저희가 이제 달달이 50만 원씩 줍니다. 그리고 이제 그 친구가 거기 가서 그 유명한 중이들, 그 북계군도 무질리 줬다는 그런 안 하려는 진짜 컨트롤이 안 된다는 그 엄청난 핵무기 같은 중이들을 만나러 갑니다. 이제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그거를 1년 동안 고 작가님이 거기다가 스토리 펀딩에다가 자기 본인 돈까지 더 후원해서 그 친구를 이제 후원해 주는 거예요. 목표는 그냥 네버 엔드로 하는 거예요. 네. 네버 엔딩으로 계속 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그 강남 보육원에서 그런 스토리가 나오게 되는 게 꿈이에요. 그 보육원에서 그런 게 되게 자랑이거든요. 우리 아이 서울대 갔다. 그래서 그게 한번 작년에 되게 이슈가 됐었어요. 어떤 보육원 친구가 서울대 가서. 저는 그거 필요 없어요. 우리 아이 그 뭐 예를 들면 요즘 트렌드로 따져서 그 기계학습 배워서 3억 연봉 3억에 실리콘밸리 갔다. 그런 얘기 나오게 하는 게 꿈이거든요. 네. 근데 그 친구들도 자기가 번 돈을 후원하게 하고 제가 그 보육원 원장님이랑 되게 이제 친해졌어요. 말하는 게 봉사활동도 좋죠. 근데 한계가 명확합니다. 우선순위에서 항상 밀리기 때문에 후순위로 밀리기 때문에 오히려 더 나쁜 경우가 많다고. 자기 오고 싶을 때나 오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거를 봉사로 보지 않고 사회적 임금을 제대로 받고 하니까. 근데 이제 뭐 최저시급 이런 거 안 따지고 어느 정도 받고 하는 거죠. 아무튼 뜻 플러스 돈 이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유지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원장님이 제 손을 잡으면서 구구절절 맞다고. 저 그래서 진짜 거기서 인간 극장 항상 현실 감각이 예. 필요해요. 예. 왜냐면 현실 감각이 없으면 현실 감각 없고 그 묶음 뭐 있으면 여러분 그 오리지널스 책이 나오잖아요. 진짜 오리지널스 혁신가는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내는 게 아니라요. 혁신적 아이디어를 이루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비즈니스에서 혹은 이 실장 생활에서 그걸 이루기 위해서는 뭐 돈이 무조건 필요하죠. 그렇죠. 어떤 방법이든지 그거를 뭐 어떻게 벌어낸달지 아니면 뜻을 모은 사람들을 규합을 한달지 어떤 캠페인을 통해서 모은달지 어떤 방법으로든 돈이 모여야 실제로 그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일이 돌아갈 수가 있으니까 또
협력하고 하시는 분들도 생활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돈을 들여야 이게 지속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어떤 일은 단발성 자체로 좋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이걸 한번 했을 때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 잘 기획해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박사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 아무튼 저희가 이제 완벽한 공부 그 후에 뭐 페이지는 뭐 33만까지 컸고 뭐 체인지 그라운드를 하루 5분 연어반 이게 자기 개발 쪽으로는 저희가 이제 넘버 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저 계속 좋은 뜻을 퍼뜨리려고 하고 지금 뭐 엄청난 일들이 기획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체인지 그라운드에서는 이윤구 대표 옛날부터 추진했던 사단법인 빅스를 설립해서 불이웃 돕는 걸 진짜 제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교육 쪽으로 하고 그다음에 이런 예술가인데 실력 있는데 좀 형편이 어려운 예술가 많이 그 친구들의 재능을 저희가 돈 주고 사서 그냥 뭐 열정을 사는 게 열정으로 시키는 게 아니라 돈 주고 올바르게 가격을 지불하고 그렇죠. 여러분들한테 또 예술을 좀 접하게 해서 우리 고 작가님이 책에도 써주셨잖아요. 창의적인 사람들은 뭐예요? 취미가 다 악기 연주 예술가였어요, 그렇죠? 예술가, 글쓰기, 뭐 등등. 그런 예. 사람들.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 여러분들이 잘 못하는 거니까 일단은 좀 듣게 하고 좀 즐길 수 있게 저희 그런 거 지원하려는 것도 지금 엄청 알아보고 있어요. 아무튼 저희가 좀 여유가 생겨서 이제 더 폭발할 거예요. 근데 또 아까 고 작가님 말한 것도 맞네요. 지금 요즘 너무 힘들어요. 지금 뭐 일이 벌어지는 게 너무 많으니까 이게 관리가 안 돼. 제가 이만큼 해본 적이 없어갖고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어떤 사람이랑 일하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탁탁 배분을 하는 거예요. 저랑 공전은 항상 우리 고 작가님 있어 저는 믿고 맡기고 제 부분만 인터뷰하는 부분, 제가 회사에서 겪은 부분, 칼럼 이런 거 제가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체인지 그라운드는 이윤구 대표가 다 행정을 해주는 거고 저는 이제 일을 따로 다니고 일을 기획하고 만드는 거예요. 거기서 이렇게 우리 고 작가님이랑 이윤구 대표가 완전 진짜 추구를 딱 해주고 우리 체인지 그라운드 PD분들이 되게 똑똑하거든요. 우리 체인지 그라운드 PD분들이 열심히 해주니까 저는 진짜 좋은 일만 찾아서 꺼내서 하면 되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2년이 된 거죠. 뭐 내년이면 3년이 되겠죠. 저는 진짜 이런 플랫폼과 이런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서 정부가 못하는 사회적 안전망의 일부가 되는 게 꿈이에요. 궁극적으로 저희가 빅스를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 저희가 진짜 추진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제가 애기 아빠고 잠깐 애기 아빠다 보니까 딱 항상 애기면 되게 불쌍하거든요. 아픈 애기들 보면은 예를 들어 뭐 어떤 애기들이 진짜 불우의 사고로 엄마 아빠를 잃었다. 그럼 우리가 뭐 책임지고 좀 뭐 교육 쪽에서는 도와주고, 예? 뭐 그다음에 또 정말 불안해서 막 학대받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그 정신적 고통이 엄청 클 거란 말. 그런 친구들이 인생에서 나고자가 되지 않게 우리가 뭐 책임지고 평생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다음에 요번에 강연에서 나온 수익은 의족 지원 사업. 그러니까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그러니까 행복한 거예요.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고 내 삶이 의미 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건 이제 우리는 이걸 현실화 시킬 겁니다. 그렇죠. 이게 핵심이에요. 그런 꿈을 다 꿀 수는 있어요. 그 현실은 이게 만만치 않거든요. 예, 실현시킬 겁니다. 이윤구 대표가 저한테 해준 얘기 그거예요. 자기가 이제 사회적 기업 쪽에서 많은 분들을 아는데 되게 똑똑하고 착하고 능력자고 막 되게 잘나셨대요. 막 책도 엄청 많이 읽으신 분도 많고 근데 자기가 2년 같이 일해보니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가 빠졌기 때문에? 돈이 빠졌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분도 능력을 특출나죠 진짜. 근데 결국에는 돈이 없어. 그 전쟁이 그거예요. 총알은 막 총 막 엄청 삐까. 총은 좋아. 총은 좋은데 총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한계가 명확한 거죠. 결국 그 들고 싸우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근접전밖에 안 되고 1대1밖에 싸움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랑 고 작가님은 그거를 살면서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악착같이 우리가 수익을 내는 일을 하는 거죠. 수익 나야죠. 네. 그래야지 실제 일이 돌아가요. 그래서 자꾸 만나고 당장 저는 지금 주말에 시간이 남으면 광주에 이제 갈 거거든요. 그 광주 여러분 제 KTX 타고 가면 10만 원이에요. 10만 원. 바로 밥 먹고 가면 13만 원 뭐 이렇게 12만 원 이렇게 해갖고 예? 뭐 하면은 택시 타고 뭐 하고 하면 13만 원 금방 나가요. 거기는 흑돼지 그런 거 없어? 예. 광역시는 밥을 사주지 않습니다. 광역시는. 그러니까 왜냐면은 너무 많은 분들이 오셔서 광역시. 제주도도 걱정인 게 좀 청취자가 많이 늘어났어요. 아씨. 나도 흑돼지. 다음에는 치맥으로 할까? 네?
그래서 아무튼 또 그리고 또 이제 이걸 해 나가면서 제가 좀 더 이제 지나면서 구체화 시킬 건데 근본적으로는 제가 책도 썼지만 그 우리나라 헬조선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우리 문해력이 낮은 거거든요. 그렇죠. 말씀드렸잖아요. 문해력 낮은다는 것은 토론이 안 돼. 되고 정보 습득도 그렇죠. 전혀 안 되고. 우리나라의 편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도자만 욕할 게 아니라 그 지도자를 뽑은 사람도 우리니까 어떻게 지도자 잘 뽑아야 되냐? 문해력이 높아야 돼요. 그들이 얘기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진실을 알아야 되고 정책 같은 경우도 알아야 되고 기사가 나오면 어떤 것이 옳은지도 알아야 되고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문해력이 높아야 됩니다. 근데 문해를 높이는 방법이 딴 게 없어요. 독서를 많이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독서를 거의 하지 않고 있죠. 그래서 예전에 그 MBC에서 했던 책을 읽읍시다. 예, 버금가는 야, 그런 일들을 그런 걸 할 거예요. 예, 막 실제로 신나게 막 독서하는 문화를 만들어낼 그래서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준비를 정말 철저히 해가지고 신박사님과 저가 해서 정말 우리나라 독서량을 진짜 실질적으로 통계를 그냥 위로 끌어올리는 것이 실제 저게 이제 꿈 중에 하나입니다. 예. 아니, 진짜 이거는 100% 할 일인데, 그러니까 시카고 대학 맨날 하면 나오는 게 그레이북스 나오잖아요. 100권. 솔직히 네. 그 고전에서 이제 안 읽어도 되는 책 많거든요. 너무 어려운 책도 많고. 저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고 작가님과 전문가로 된 팀을 구성해서 고 작가님이 리딩 아래 뉴 그레이북스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과학책도 많이 넣고. 그렇죠. 뭐 이제 네. 머신러닝에 관련된 수학 관련된 책도 넣어야 되고. 알아야죠 그렇죠? 이제는. 예. 맞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인지심리, 그다음에 이제 뭐 행동경제 이런 것도 좀 더 많이 넣고. 그다음에 뭐 필요하면은 C 프로그램 책도 하나 넣고 만약에 그럼요. 전문가들이 이걸 네. 봐야 된다 하면 논리 알고리즘에 대한 것도 하나 넣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그런 센터를 만들어서 그 취약계층 친구들 많이 거기서 공부를 시켜줄 거예요. 그 센터는 100% 나옵니다. 100%. 시간의 문제지. 그게 이제 차리는 게 어렵지. 저희가 그 예산도 계속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냥 결국에는 저희가 여러분들이랑 더불어 살면서 조금이나마 우리가 헬조선을 막 단박에 바꿀 수는 없겠지만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 어저께 제가 어저께 그 북바의 북이라는 데에서 강의를 했는데 이제 질의응답 봤는데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시더라고요. 고 작가님은 자꾸 이 아이폰 시리가 어떠한 메타인지로 책 제목을 정했습니까? 그래서 제가 기본적으로 책은 어떤 책 제목이 좋다는 건 없어요. 다 사후 해석인 거죠. 그래서 알 수 잘 되면 없는데, 좋다 그래요. 근데 되게 노력을 많이 했어요. 책 제목을 지으려고. 뭐 공부법을 빼면 어쩌고 넣고 안 빼면 어떻게 될 것이며 등등 했는데 이제 중점은 줄임말이 좋은 걸로 하자. 네. 해서 이제 신 박사님이 완벽한 공부법을 냈는데 그게 최고 좋았던 게 아니라 저랑 아이들 다 냈는데 그게 가장 좋았던 거예요. 상대적으로 더 좋은 걸 하고 싶은데 안 됐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끝난 다음에 우리가 지난 다음에 신 박사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했어요. 형, 우리 성장하는 공부법 성공으로 해야 되지 않나요? 오히려 성장이 더 맞지 않나요? 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 했더니 되게 재밌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말씀 드린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 저희의 어떤 성장기 같은 거거든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성장을 하고 같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도 같이 성장을 해서 우리 함께 계속 성장기를 계속 써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내년에 뭐 엄청난 일이 벌어질지 안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예. 작년을 돌아봤을 때 올해는 작년보다 우리 성장했다. 라는 것만으로 되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년 요맘때 방송 또 하는 거죠. 그렇죠. 퇴사 3년. 어떻게 살았나. 네? 그럴 때 저희들뿐만 아니라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도 방송 듣기 3년 1년 후에 정말 성장한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고 그런 걸 하면서 여러분의 어떤 과거도 한번 돌아보시고 하시고 또 저희가 했던 이야기들을 취할 건 취하시고 버릴 건 버리시고 해서 여러분의 삶에 적용을 잘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